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며 각자의 바른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위 없이 높고도 높으신 세상의 유일한 오직 한 분 대자대비 서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오늘 저희들의 아침 참선 명상 실참 공부로 언제나 저희들 곁을 떠나지 마시고 시련과 재난이 닥쳐올 때는 봄눈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복들은 바다처럼 정장되어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어서 자녀미래 번창 가정안녕 무사무탈을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부따사 나무부따사 나무부따사. 덕산 스님의 새벽 명상을 마칩니다.
라디오 BBS 불교방송입니다. 선묵혜자 스님의 나를 찾는 108기도문.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가 이 기도를 올리면 내 일신의 안락함을 구함이 아니었고 더불어 사는 온 세상 유정무정들이 모두 안락하기를 기원하는 것이오며 불법을 속히 일켜 열반에 이루고자 함이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하옵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항상 변하는 것이 근본 진림을 명심하겠나이다.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실체로서 내가 없다는 것이 근본 진림을 명심하겠나이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괴롭다는 것이 근본 진림을 명심하겠나이다. 재행무상 재범부와 일체 계보의 근본 진리를 알아 번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모든 번뇌는 운영으로 인해 생김을 명심하겠나이다. 모든 괴로움은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명심하겠나이다. 괴로움은 욕망 때문에 생기고 욕망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에 생김을 명심하겠나이다.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음을 알아 만사에 집착하지 않겠나이다. 진실한 나를 찾을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겠나이다. 모든 현상과 존재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에 저것이 생김을 명심하겠나이다. 어떠한 존재도 우연히 생겨났거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제가 열반을 성취했더라도 육체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음을 알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쾌락과 고행을 벗어나 중도 실천임을 명심하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소멸에 이르는지 바르게 알겠나이다. 약 7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온화하고 자비롭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겠나이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거짓말, 이간하는 말, 욕하는 말, 꾸미는 말을 하지 않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존재의 목숨을 구해주고 보시하고 청정한 생활을 하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겠나이다. 권력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그런 국민적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 지금 불려지는 분들 사이에 좀 과열된 양상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사실 어제 그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우택, 이제 그 충청도 충북에 기반으로 정우택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됐고, 서병수 의원이 두 표 차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정우택 부의장께서는 이제 지금 다 자민련 출신이에요. 그래서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인데, 지금 이제 그거 맞물려서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들을 좀 지금 정리하겠다, 지금 이런 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또 이것이 또 대통령 실과도 견해가 좀 마찰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또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이 있을 텐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방을 좀 돌면서 이제 회의하는 게 있었는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왜 지금 국감 시즌에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또 의견을 또 많이 좀 달리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1위로 적합도 1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서 기후환경대사라는 이제 직책까지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상당히 좀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임을 자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대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에 들어왔는데 막 룰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룰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관심은 과연 윤심을 받는 후보자 누구일 것인가 일 텐데 아직까지 윤곽이 정해져 가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야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전반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이 정말 정당의 대표는 정당이 알아서 선출하는 것이고 그 룰도 정당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조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윤심을 싣고 뭐 이럴 필요가 없죠. 통일되지 말아야죠. 가만히 둬야죠. 알아서 경쟁해서 거기서 뽑히는 대표를 이 대통령이 존중해줘야죠. 그런 그림으로 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이게 뭐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사실과 관계없이 그 여과 관계없이 어쨌든 캐리따봉 문자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축출했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윤심을 등에 업은 대표가 탄생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경원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다들 이게 뭔가 당권 구도를 정리하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죠, 다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감사도 하고 뭐 당협위원장 채우기도 하는데 이 사실을 지난번에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러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치르려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신인규 변호사는 이게 대통령실하고 또 마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김기현 의원이 이제 친윤 후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친윤 후보가 김기현 의원인데 왜 전당대회 일정은 2, 3월로 미룰 수 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5, 6월까지도 더 미룰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퍼즐이 안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심이 실린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불명확하고 윤심이 실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불명확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등은 안 된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뜨뜻미지근한 방침이고 제가 볼 때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여서 대통령실이 이런 스탠스를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해라. 정당이 알아서 선출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이 걱정입니다. 네, 가만히 있자니 혹시라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이 당선될까봐 우려가 뭐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요. 또 개입하자니 대통령실이 그러면 여당의 당대표 후보 결정을 하느냐라는 그런 또 비판도 가능하고요. 여러모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위기를 돌파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김문수 위원장 임명을 통해서 좀 너무 극우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지지층 결집에 대한 효과도 좀 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묘소에 대해서 또 참배를 통해 가지고 또 지지층 강화를 위한 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정당 민주주의 관련해서도 사실 이준석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를 이렇게 끌어내린 과정에서 당무 개입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정당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또 윤심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뭐 결코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도해서 당대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인위적인 노력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많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 실장의 의문의 사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 속보가 나왔습니다. 김남우 전 차장검사, 이번에도 이제 검사 출신이네요.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민하 평론가님, 어떤 분입니까, 이 사람? 이분은 뭐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의혹 지위 이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사직한 분인 걸로 저는 아는데 네.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가까운 어떤 검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 출신을 보내가지고 반드시 쥐겠다, 이것을 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여전히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상준 실장의 이제 사직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이 컨트롤한 결과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벌써 뭐 후임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 검찰 출신을 통한 국정 장악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너무 검찰 공화국 아니냐라는 비판 어떤 쪽으로 보세요? 글쎄요, 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에 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못 가는 건 아닌데 지금 너무 전반적으로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이 지금 전방위로 포위돼 있어서 그런 비판을 좀 피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 테크노밸리에 찾아오는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은 얼마나 좋을까? SRT 동탄역과 숲과 호수가 가까운 힐링 인프라는 물론 대기업 배우 수요까지 풍부하게.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견본주택 개관 중 1833-3008 현대엔지니어링.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4번 출구 바로 앞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멀티완승 역세권, 예정전 롯데몰과 선영의 숲 등 압도적인 생활 인프라. 내 집처럼 오래 사는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 11월 오픈 예정. 02-375-5600 현대건설. 7호선 중화역과 중랑전합. 1055세대 브랜드 대단지로.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랜드마크의 삶으로. 변화의 중심을 넘어 내 삶의 자부심이 되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0월 오픈 예정. SK 에코플랜트 롯데건설. 양주에 특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이 가까운 1호선 양주역. 계획된 양주 역세권 개발과 양주 테크노밸리.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의 수익까지. 12월 양주역 푸르지오 D 에디션에서 만나보세요. 1599-3040 대우건설. 푸르지오. 동탄 테크노밸리에 찾아오는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은 얼마나 좋을까? SRT 동탄역과 숲과 호수가 가까운 힐링 인프라는 물론 대기업 배우 수요까지 풍부하게.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견본주택 개관 중 1833-3008 현대엔지니어링. 요요 마이크 체크 1, 2, 3 투팍 비트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마님 도령남자 모두 여기 모여 시를 지금 지어. 우리 땅이든 봄이든 중요하진 않아. 함께하고 있다는 것 뿐자가 아니니까. 궁금한 건 지금 여기 영진이 진행하면 손은 누가 켤 거야 손은. 국내 최초 요까지 DJ 연마와 점마 여러분과 함께해 2시 만세. 이 노래는 투팍 우리는 투팍. 매일 오후 2시 5분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이슈는 회, 분석은 K.
여러분은 지금 빠르고 날카로운 시사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란만장한 정치의 시간. 이것이 정치다. 정치 프로파일링.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최재성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으니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경에 대형 로펌 변호사들 한 30여 명과 함께 술자를 가졌다. 이런 의혹을 김의겸 의원이 제기해서 논란이 일고 파장이 큽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보통 그런 문제 있으면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면책 특권 범주에 있는 공간이 국회 아니에요? 예. 국회 아니라 하더라도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했어야 한다. 예. 그런데 저는 크로스 체킹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설정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30명의 로펌 변호사, 그 다음에 대통령,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뭐 술집, 이런 설정이란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뭐 술을 좋아하신다는 말은 뭐 굳이 의혹 제기를 안 해도 이제 기정사실화된 건데. 다 알고 있죠. 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만, 그 퇴근 후에도 술자리 자주 찾고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디 지각하고 이러면은 또 술 때문에 그런다. 뭐 그래서 술을 좋아하고 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적인 그냥 기정사실화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정 자체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거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지금 이재명 대표. 예. 그럴 때는 국민들에게 이제 누가 더 신뢰 있게 다가가느냐의 문제인데 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그 문제 제기가 근거 없이 좀 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지양돼야 될 일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의혹 제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혹 제기의 일반적인 성질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실책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민주당의 문제로 가면 안 되잖아. 예. 근데 김의겸 의원이 그냥 의원이 아니고 또 당의 직책을 맡고 있고 또 이거를 또 민주당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 또 거론하고 또 녹취록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걷어들이고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비속어를 하고 욕설을 해도 사과 안 하고 또 안 했다고 하고 오히려 강압적으로 나오고 또 최근에 뭐 종북 발언 또 여기에 따른 뭐 김문수 위원장의 김일성 주의 총살 발언 이걸 옹호하는 정진석 위원장 뭐 주호영 원내대표 뭐 이래서 집권당이 하나의 그냥 극우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데 사과를 안 하는 대통령과 집권당 그러나 실책이 있으면 빨리 사과를 하고 또 걷어들이는 야당 이 속에서 신뢰 게임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거 부족하고 현실성 떨어지는 그런 의혹적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지금 민주당 핵심 그리고 전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 김홍희 전 해경 청장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구속이 됐으니 법원에서 영장 발부됐으니까
역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실 국민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영장 발부 이유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거든요. 그래서 뭐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만 납득이 안 가요. 현직 장관이었고 청장이었고 그래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일단 검찰이 일단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 인멸하기가 어려워요.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전에 도주를 했어야지. 그래서 일단 발부 사유 자체가 납득하기가 참 곤란하다,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조금 민주당이나 또 당사자들도 이게 전형적인 피의 사실을 흘리고 그리고 또 조각한 사실을 가지고 언론에 던지고 그걸 보고 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된 검찰 수사의 이 과거에 잘못됐던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언론을 이용한 흘리기라든가 그래서 단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더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파편적인 것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의 심증을 실제로 대중적으로 갖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신문 보고 정치하지 말고 단독 보고 공방할 문제가 아니고 더 들어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거의 민주당의 대응도 조금 이 핵심을 좀 놓치고 있는 그런 대응이라고 봐요. 그리고 검찰이나 이쪽의 수법은 과거에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지탄하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한 건데 지금 똑같은 거고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서 이 게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인데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국민 여론을 통해서 마치도 범죄 혐의가 확실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서 나중에 진술 등을 모아서 결국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검찰의 오래된 그런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제되기도 안 하고 그대로 거기서 그걸로 지금 춤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치권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욱 전 장관이 서훈안보실장의 지시로 월북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시를 받았다. 그 보도가 또 나왔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국방부 장관이 판단하고 해경청장이 판단합니까? 그래서 SI 관련된 관계장관 회의도 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고 의사결정 안보실에서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SI 정보나 다 모아서 최종적인 걸 하고 그러면은 이런 거죠.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라고 했다라고 검찰이든 뭐든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월북이 아닌 정황이 있는데 이거를 서훈 안보실장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뭐 자료를 첩보를 삭제하라고 그랬다고 했는데 첩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SI도 밈스 통합 그 정보망에는 있지만 이 밈스에 올리는 과정은 뭐 어디 일선 부대에서 올릴 수도 있고 뭐 정보부대에서 올릴 수도 있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본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라는 개념이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삭제를 했냐 안 했느냐로 착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가지고 이 잘못된 이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또 이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피의 사실을 흘리고 언론을 통해서 단독 보도하고 이거 가지고 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인치 더 들어가고 본질의 진실 게임을 야당에서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물론 이제 검찰에서 부인하겠지만 언론에 나간 이 일부 피의 사실을 통해서 서훈 전 국방부 실장에게까지 일단 수사의 칼날이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간다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거긴 뭐에 씌인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검찰은 늘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 여기하고 칼을 댔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집권하자마자 최도술 총무비서관의 부속, 안희정의 부속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도 출범하자마자 누굽니까 정무수석 초대 정무수석 했던 동작구에 전병헌 의원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해서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이 검사들이 그렇게 했죠. 검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정권에는 칼을 들이댔고 그러지 않고 검찰과 함께 검찰의 기득권이나 이것을 보호하면서 했던 정권에는 충성을 했고 이게 그대로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검찰개혁을 통해서 뭐 수사권 조정한다 뭐한다 여기에 거의 모든 검사들이 반발하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칼을 댈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마 검찰권의 과거로의 회복 이런 것이 이제 강하게 깔려 있을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이미 이거는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관습처럼 굴러가는 수사 방향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미 검찰은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요청을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무리하다라고 하시면서 또 약간의 뭐 논란도 있고 했는데 만약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개시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금 혹시 뭐 준비나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그걸 논의하거나 대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의논한 적은 없으나 그거는 수사의 칼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응하거나 할 전직 대통령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사안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월북 아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국회에서 정보위에서 국정원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허점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해군 합동참모범 합참보다 51부 전에 표를 사실을 알았다. 감사원의 발표 사실이 아니라고 국정원이 얘기를 했고 그럼 거기 휴민트가 있었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피격 공무원 문제도 월북으로 판단된다라는 거였고 오늘 국정원에서도 SI 정부에 월북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월북이 아니라는 단서를 확실히 근거를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월북으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월북 몰이를 했다는 정황을 파편적인 이 조각을 갖고 그렇게 몰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칼이 아니라 대포를 쏜다 그래도 여기에 응하거나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편 검찰의 또 다른 칼날은 현직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라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미 최측근 중에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정진상 정무실장 출국 금지 조치됐고요. 이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야말로 이 서거까지 내몰았던 검찰의 잔혹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때 신문에 한 줄도 나지 않고 구속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털고 이해찬 대표 털고 이러면서 유탄 맞아서 간 사람들이 있죠. 누구한테 돈 받거나 혹은 이 뇌물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신문에 한 줄도 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털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정점으로
수사의 종점으로 생각하고 팔끝을 겨누고 오다가 유탄 맞아서 구속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과정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래서 무엇으로 구속을 시키거나 제가 보기엔 기소는 할 거예요. 근데 구속시키기 쉽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그러면 구속을 할 건가? 그러면 혐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다 본인들의 의식 속에 가야 될 목표 지점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상상과 정황만 있는 거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고요. 가사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참모들이나 이쪽이 소위 말해서 좋지 않은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 자금으로 가고 이런 것은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요즘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딸리 국가보조 400억씩 받고 대선을 치르는데 또 후원금 다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윤석열 그럼 후보는 대선 자금 따로 받아가지고 대선 치렀습니까? 안 그래도 되는 세상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걸 대선 자금으로 이렇게 묻고 흘리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잘못된 설정이다. 누가 지금 따로 대선 자금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방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세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 접종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백신을 여러 차례 맞았는데 또다시 맞아야 되느냐라는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질병관리청 황경원 접종기획팀장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팀장님 우선 지금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민감성이 낮아진 것 같기도 한데요.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확산 조짐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먼저 현재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에 재유행 이후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에 감소세가 조금 정체되어 왔고 지난주에는 9주 만에 확진자가 반등하면서 유행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를 봐도 최근에 확진자가 증가한 추세인 점을 볼 때 겨울철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지친 하루에 음악이 주는 쉼표 원더풀 라디오 김현철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좀 이따 만나요. 영원한 사이, 관계를 믿으십니까? 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합니다. 영원한 관계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부모 자식 간의 학대가 발생하고 연인이나 부부간 폭력 혹은 이별 범죄가 횡행하죠. 영원한 사이라고 믿는 동료나 친구가 나쁜 짓마저 함께하는 공범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내 주위 누구든 언제든 날 떠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런 긴장감 속에 사는 삶은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끝에 가족과 지인이 곁에 남아있음을 발견하며 느끼는 놀라운 행복감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어떤 삶을 살지는 각자의 자유, 존중받아야 할 고유한 선택. 전 영원한 관계를 믿지 않는 힘들고 피곤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삶을 택하겠습니다. 자우림, 영원한 사랑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